자동차 산업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위상인데요.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난 다음에도 과연 지배자일지 아니면 골목대장으로 전락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생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배터리 이상의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진 새로운 배터리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질문을 드릴 게 어제였죠. 기아 자동차가 EV6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동안에 뭐 그 진행 과정도 쭉 교수님께서 많이 그 팔로우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네. 일단 EV6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놓은 각종 모델 중에서요.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한 2달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모델도 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EV6는 같은 이 뼈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이라든지 이런 특징도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의 어떤 문제점을 약간 더 개선시켜서 나오지 않았느냐. 2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자체도 한 430km가 아이오닉 5인데 이거는 450km고 예. 유럽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510km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늘리면서 또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각종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직선을 주로 쓴 것이 이제 아이오닉 5라면은 이 지금 EV6 같은 데는 이 미려한 디자인이죠. 바깥에 예. 쿠페 형태로 가지면서도 실내 공간은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넓고요. 예.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완전히 틀린 형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아니라 예. 다 인기가 있는 이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아마 아이오닉 5만큼의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오닉 5만큼 인기가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자동차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오닉 5이 나왔을 때도 그 마찬가지였고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나왔던 현대차 코나 전기차까지는 일반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 라인에서 엔진 변속기를 빼고요. 배터리 모터를 썼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바닥에 평평하게 배치된 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팩도 좀 나눠지고 예.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쓸 필요 없는 내연기관 부품도 아직도 내재돼 있고요. 예. 또 홀류 생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 모델이지 흑자 모델이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안정도도 뛰어나지 못하고 이제 배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은 바닥에다가 무겁고 부피가 큰 배터리가 모터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위가 상당히 좀 평평합니다. 예. 특히 앞차축과 뒷차축의 거리를 휠베이스라는 이걸 좀 멀리하게 되면은요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타보게 되면 준대형차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거기다가 필요 없는 부품 다 빼죠. 모듈별로 돼 있죠. 또 배선 자체들 70-80% 줄일 수가 있고 예. 또 바닥에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일석십조의 흑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글로벌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이 그룹들 보게 되면 테슬라는 원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이번에 현대차의 이 GMP 또 GM의 아까 얼티엄 배터리화다 그래서 얼티엄 모델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이 엠리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모델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델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점차 이 가미가 되면서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를 어떻게 갖춰주느냐가 전기차의 경쟁력 또 소비자 보고는 내구성 측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의 자동차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가 올해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가가 이미 보면 $9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60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오닉 5도 나왔고 그다음에 EV6도 나왔지만 다른 나라의 큰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그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지금서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중흥기의 시작이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장 자체는 커질 텐데. 맞습니다. 시장은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설명 나왔지만은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일반적으로 20-30%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전기차는 300만 대 수준으로 판매됐다는 거. 그래서 예. 올해는 400만 대가 넘어가고 내년에는 한 550만 대가 된다. 그래서 2025년 넘어가게 되면은 최대한 1000만 대 이상이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이 1가구 2차량 세컨드카가 아니라 퍼스트카로서의 역할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글로벌 제작사들이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나오면서 실제로 테슬라의 독주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글로벌 제작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 차량은 자동차 제작사 아니다 보니까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되는 것도 많았어요. 예. 차는 완성도 좋지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단차가 많다든지 또 패널에 도장이 좀 안 돼 있다든지 또 외국에서는 범퍼가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또 실제로 화재 같은 게 생겼을 때 탈출할 때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나가면 모델 3는 뒷좌석 쪽은 못 열거든요. 아직도. 예. 근데 이제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 시스템에다가 전자 시스템을 얹어서 예. 문제가 돼도 직관성 있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제작사의 장점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의 차량 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부터 너무 거품이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을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네. 테슬라가 다른 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폼나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오토 파일럿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은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4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17인치 모니터가 있으면서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느낌을 처음부터 느꼈거든요. 예. 워낙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예. 또 OTA라고 해서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예. 이런 것들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업데이트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오토 파일럿 기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다시 각 차에다 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계속 차가 진보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가 볼 때는 다른 차하고 차별화가 되네. 내가 가전제품을 타고 움직인다,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의 장점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동차 제작사 쫓아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예.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가장 경쟁력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하드웨어 이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네. 어차피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네. 그 지금 내연 자동차하고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내연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뭘까라고 네. 따져보면 15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현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돼서 진짜 시장이 전체 비중에서 10%를 넘고 20%를 넘고 했을 때에 테슬라가 계속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는 주도하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이 의심을 많이 가졌어요. 예. 이 전기차가 미풍이 아닌가, 주도를 갖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연기관차나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친환경차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아직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상태를 보니까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5, 6년 사이에 확 들려진 겁니다. 예. 또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는 사촌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자율주행차가 각종 센서가 많고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크고 공간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기차를 다 구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예전과 틀리네라는 거를 테슬라를 통해서 입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테슬라가 13년 동안에 적자였지만은 2019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작년에는 연간 50만 대 넘어가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19%를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제작사가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량 생산 체제와 기존의 안전된
기술 시스템에 대한 것들 예. 여기다가 전기차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올인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예. 테슬라의 간격도 좁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거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 가성비 좋은 차를 삽니다. 그렇죠. 뭐 가격, 예. 연비 모든 걸 다 보지만은 일단 내외 인테리어부터 옵션에부터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운영 경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고를 수 있는 차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독주 체제로 가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지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유심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예전과 틀리다. 예. 또 그만큼 경쟁사가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좀 뭐 주가라든지 여러 군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도 있고 예. 또 테슬라가 요새 주춤한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트럭, 세미 트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몇 가지 주춤하는 부분들은 테슬라가 예전 같지 않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기 트럭 네. 아직까지 출시, 특히 연내 출시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 모델 3가 지금 아마 애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표로 했던 앨런 머스크가 발표했던 것보다도 5년인가 뒤졌어요. 예. 그래서 원래 예약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예. 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 트럭도 2017년인가 아마 시작이 돼서 주문을 받기 시작을 해서 아마 이 보급을 원래 지금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예. 올해 원래 그 세미 트럭 말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원래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하면은 대량 생산 체제라든지 배터리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이 자꾸 버벅거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도 발표를 했지만은 2023년 향후 지금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 전기차의 가격을 3만 달러 수준의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내재화에 대한 것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치 않다는 거. 그런 예. 측면에서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 테슬라에 도는 방향을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그러면서도 경쟁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구나. 약육강식의 시대가 본격화되겠구나 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섰고 그다음에 한 4조 달러,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되는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친환경과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게 트럼프의 색깔을 많이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은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중 간의 경제 전쟁에 대한 것들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예, 부분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이런 부분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강화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미국 자체가 유럽과 더불어서 양대 축이지만은 자동차의 기준과 시장성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기준점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지향성 입장에서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도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고민이 좀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좋겠지만은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다 만든다 활성화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고민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친환경 또 이산화탄소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이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부담해야 되는 친환경성은 또 무공해차에 대한 의무 판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점차 이 자동차 제작사 국내에서는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서 이 미국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또 라인을 일부 바꿔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거 머지않아서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배터리로 한번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가를 아무튼 얻어 터져가지고 한 2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네. 그거의 계기가 됐던 것이 역시 이제 보면 폭스바겐이 그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와 관련해서 네. 각형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각형 배터리 쪽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내재화에 대한 것들을 테슬라와 더불어서 작년에 이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뭐 10에 3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중일 싸움이라고 예, 예. 보고 있는데 이 각형이라고 해서 각형이 다 우수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파우치형과 원통형 이 세 가지 중에서 장단점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각형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사에 대한 부분들 왜냐 또 내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예, 예. 내재화가 글로벌 제작사가 다 할까라는 부분들 예.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배터리 3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누가 뭐 찍어내듯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설사 5년 이내에 내재화를 발표한다 그래도 버벅거리면서 양산 대량 생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그 사이에 배터리 3사는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또 경제성 있는 이 모델도 나오면서 훨씬 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완성도 좋은 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작년에 애플카도 선언했지만 애플카의 선언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무대를 옮기겠습니다라는 선언 하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하청 생산이 가능해지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애플카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사 같은 경우에도 연간 전 세계 8천만 대, 9천만 대 시장 중에서 연간 1, 2천만 대의 전기차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를 굳이 자동차 제작사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들 전기차 만듭니다. 배터리 모터 밖에만 있으면 장난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배터리사들도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모빌리티 쪽도 전기차에 대한 위탁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생산에 직접 관여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내재화는 물론이고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에 있어서 이 아마 네 거 내 거 구분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 홀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 발표에 의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나름대로 또 진보하고 먹거리를 새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어떤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발표도 어떤 자기네 어떤 키를 지기 위한 각형에 대한 것들 예. 또 예를 들어서 내재화에 대한 것들을 선언했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결정은 안 지었고 그러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배터리 내재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 그 의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리튬 그 전지가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 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게 네.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른 형태로 평정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그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이제 그 산업의 역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뭐 PDA하고 LCD가 서로 싸웠지만 결국에는 이긴 거 LCD 쪽이 네. 이겼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CDMA하고 TDMA가 서로 싸웠지만 맞습니다. CDMA가 그 이기면서 나머지 시장을 모두 다 그 이렇게 평정을 해버린 것처럼 네. 배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이 지금은 대세지만 나중에 전고체 그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게 모든 걸 다 평정할 거다. 네. 그러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생각 그 얘기를 하는 쪽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아까도 우선 전고체 배터리서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예. 그만큼 이제 기존에 이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쪽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 상당히 이제 무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덩어리도 커져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네 가지 소재가 키워드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인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특히 액체로 움직이는 전해질 같이 이런 것들도 고체로 다 박혀서 전체가 고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도 없거든요. 예. 근데 고민은 많아요. 에너지가 흐름에 있어서
원활치 못하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5, 6년, 6, 7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모델이 나온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하이니켈 쪽으로 예. 해서 NCM 쪽으로 해서 니켈 쪽을 많이 하이니켈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다 알루미늄을 부과한다든지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은 충격에 약하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선언하면서 모노셀 형태의 인산철 배터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인산철로 갈까라는 부분들 고민해야 되는 건데 화재도 생기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는 인산철이지만은 화재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게 또 인산철입니다. 예. 근데 공간이 적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바깥에 있는 파우치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의 셀을 많이 집어넣겠다. 그래서 새로 설계해서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전고체 배터리는 6, 7년, 7, 8년 이후의 얘기라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배터리에 대한 진보가 조금씩 진보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누가 뭐 획기적으로 양산형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한다든지 또 먼저 나온다고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시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좀 늦지만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은 세계 특허 도로가 가장 앞서간다 이러지만은요 실제로 나봐야 그것도 아는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에 대한 향방이 전기차를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내의 배터리 3사부터 한중일 싸움에 대한 것들은 눈여겨 보시면서 전기차의 향방 여기다가 자율주행차까지 가미되는 부분이니까 고민거리는 좀 늘어나고 앞은 좀 안개 속인데 아직도 밟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애플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얼마 전까지는 곧 될 것 같이 하다가 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상당히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옛날에 현대차에서 하는 증권회사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양재동에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에 있는 사람들은 네. 완성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애플카 제일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거 쉽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의 자존심에 그렇게 하청업체의 이 형태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애플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말이 많았었죠. 글로벌 제작사에 다 접촉을 하면서 하나도 지금 협의가 수면에 아직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예. 저는 아직도 수면 밑에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애플에서도 향후에 2024년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2, 3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까도 애플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대만의 폭스콘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글로벌 제작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만의 폭스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캐나다의 제3의 부품업체인 마그나에 대한 것들 또 LG화학하고 7월부터 출범하지 않습니까? 합작사가. 예. 그 부분이 이제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협의를 뭐 어젠가 그제 벌써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행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물밑 접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안 하는 이유가 애플 자체가 폭스콘하고 진행할 때 값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었었고 네, 값의 모델. 맞습니다. 예. 내가 독점적으로 기술은 써야 되고 브랜드는 너네는 하청만 하면 돼라는 이미지는 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같은 계약을 맺기를 원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맞습니다. 더욱이 아이폰 같은 데는 고장 나면 버리면 되지만은요. 예. 자동차라는 것은 시스템이 나가게 되면은 운행 도중에 사람의 목숨을 담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청만 하면서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만 해주는 것은 자기네가 절대로 공급을 안 하죠. 그렇죠. 따라서 애플이 협약에 대한 것들은 얼마만큼 기존의 아이폰과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버리고 예를 들어서 공유 브랜드를 나간다든지 코브랜드 형태죠. 예. 또는 계약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약간 낮춰서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제작사하고 협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애플에 대한 협약 조건에 대한 첫째 조건 또 한 가지는 물밑에서는 글로벌 제작사하고 계속 협의 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예. 안전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나 차 못 만든다는 것도 테슬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몇 개월 이내에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 분명히 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그룹도
해도 완전 배제는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몇 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되면 이제 기계 부품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요. 네. 역시 이제 전장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벌써 이번에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데 당장 내연기관은 10명 정도가 투입되지만 전기차는 바닥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모듈이 되다 보니까요. 예. 3명에서 4명이 빠져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이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당장 생겼네. 예. 다시 말하면 전기차 라인이 늘어날수록 그 라인에서 사람이 빠져야 된다는 건데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죠. 이번에 벌써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세계적인 현실 문제로 좀 등장할 가능성. 그다음에 이 부품이 수지가 하청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엔진 변속기 쪽은 만개 부품들이 앞으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친환경차로 준비를 안 하게 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품 업계는 1차 협력사는 그래도 정보도 있고 수익도 되다 보니까 R&D 센터가 별도로 있지만은 2차, 3차, 4차로 내려가면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영업이익률이 1%, 2%니 그냥 적자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연구 시설 자체는 아예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예. 아예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고 그냥 쳐다만 보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안 한다면은 한꺼번에 도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정부가 나서서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또 밑에 3차, 4차는 중첩된 부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통합 묶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서는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미래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아직도 규제 일부인데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예. 고민이 많거든요. 예. 정부가 좀 더 나서서 특히 부품업계 예.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또 그 화제가 됐던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배경은 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2월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 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다가 반만 주문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반만 주문을 받던 반도체 회사들은 실제로 이 자동 차량용 반도체가 수익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소량 다품종 생산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작년에 판매가 많이 됐던 모바일 쪽이라든지 가전제품 쪽으로 반도체를 돌렸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이제 이거 늘려줘 하니까 굳이 쪽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돌릴 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전환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 부족 현상이 계속 됐었고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예. 작년에 내수 시장 활성화에 성공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줄이질 않았었고요. 또 와이어링 하니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 다른 글로벌 제작사에 비해서 3, 4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고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울산 공장부터 벌써 생산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을까지요? 맞습니다. 예. 3, 4분기까지 간다라는 측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국가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글로벌 소싱하는 것보다도 자국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논리가 커지면서 미국, 일본, 유럽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차량용 반도체 독자적인 게요. 5%뿐이 안 돼요. 나머지 예. 해외 수입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기술은 하이테크 더 높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수준이 낮습니다. 예, 예. 근데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져. 근데 이걸 또 공정 전환하는데 3,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예,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 산하 경관이 모여서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3, 4분기까지 가니까 현대차 그룹 같은 데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차량이 잘 안 나가는 거 줄이고 잘 나가는 거 올인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셨습니다.